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 쓰는 서윤빈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마음도 좀 드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당신도 전집중 호흡을 할 수 있다. 손을 좀 빨리 내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귀멸의 칼날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물론 극장판 나왔을 때 이 영상이 올라갔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아직 마음을 못 먹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찍지 못했고 뒷북이지만 이제라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는 당연히 호흡이겠죠. 여러 가지 호흡이 있는데 뭐 맨날 이제 주인공 씨가 외치는 모시기 카구라 이거 다 말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모든 호흡은 해 호흡으로부터 비롯하여 뭐 물의 호흡이 생기고 뭐 파생의 호흡이 있고 뭐 꽃의 호흡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호흡법들을 동원해서 이 친구들이 인간의 초월한 신체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혈기라고 하는 괴물들과 이제 칼싸움을 막 벌이게 되는데, 뭐 칼만 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불도 쓰고 뭐 물도 쓰고 난리가 났죠. 일단 작가의 공식 설정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오피셜로는 만화적 연출입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조금 더 향상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작가 본인의 설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작 안에서의 대사를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전집중 호흡은 온몸의 혈액순환과 심장 고동을 촉진시켜. 그러면 체온이 껑충 뛰어 인간의 몸으로 혈기처럼 강해질 수 있다. 마코모라는 인물이 작품 초반에 얘기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 우리 몸에는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게 뭐냐? 우리 자율주행할 때 그 자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서 자율을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어두운 곳에 가면은 어두운 데서 사진 찍으면 검은 자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공이 커지는 부분이나, 가령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왠지 소화가 안 돼. 운동 딱 끝나고 나면 배 안 고프고 운동 끝나고 조금 시간 지나야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고프고 배 안 고프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공의 크기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안 되거든요. 네, 뭐 세상에 어떤 에일리언, reptilian들은 될 수 있어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않는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인데요. 이거 놀랍게도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배웁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맨날 이거를 하죠. 교감 선생님 너 만나면 무섭지? 교감 선생님 만나면 어때? 땀이 벌벌 나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 그러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맨날 설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 그래서 1군의 반응들이 있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이제 피가 위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다른 데로 몰리고, 그래서 호흡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언제든지 운동하고 내가 도망칠 수 있게 전투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감신경계라고 부르고요.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소화가 잘 돼요. 잠도 조금 오는 것 같고 좀 몸도 느슨해지고 심박수도 느려지고 호흡도 느려지고 명상을 할 때처럼, 그걸 부교감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이 친구들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느냐? 예, 놀랍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만화 중간에 보면 수련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퓨즈박 깨뜨리는 수련을 해요. 근데 퓨즈박을 얘네가 어떻게 보냐면, 이 퓨즈박 같은 거 왜 신선 노름 같은 거 할 때 보면 얘네들이 마시는 이 팔자로 된 거 있잖아요. 아래쪽 통이 좀 더 큰 거, 그런 거를 해서 막 붑니다. 불어서 이걸 깨뜨릴 정도가 돼야 너가 호흡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퓨즈박을 깨뜨리려면은 이 호흡을 아무리 많이 할 수 있어도 천천히 불면 안 깨져요. 우리 풍선 같은 거, 아니 풍선 말고 튜브를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튜브를 볼 때 아무리 내가 바람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도 이 바람 넣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실제로 기계로 하면은 상당히 강한 압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튜브가 터질 수도 있는데 우리 펌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튜브 안 터지거든요. 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넣으려고 하면 그냥 안 들어가요. 얘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럼 퓨즈박을 깨뜨리려면 뭐가 중요하다? 이 호흡량, 폐활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많이 내뱉을 수 있는가. 이 강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강도를 탁 해서 이 퓨즈박을 깨뜨리려면 실질적으로 무슨 호흡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격하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많은 공기를 격하게 확 내뿜어서 운동 에너지를 줄여야 퓨즈박이 끊어지는 거, 부서지는 거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랑 대응돼요? 정확하게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이 루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가지의 호흡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 긴장했어, 너무 너무 지금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자, 심호흡 해봐라고 하잖아요. 심호흡을 하면 실제로 조금 나아지죠. 이 나아지는 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심박수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호흡을 해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런 흥분되거나 긴장되거나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숨을 일부러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심박수가 빨라져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는 억지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좀 더 전투 만전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전진적 호흡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감신경계 활성화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에요. 다만 퓨즈박을 터뜨릴 정도로 이 정도의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할 수는 있다. 그래, 혈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혈기보다 약한 애들이랑 싸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효과가, 추가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제니츠라는 인기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떠벌떠벌하고 말 많고 이상한 애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제 자신의 몸치수나 근육 하나하나의 형태는 사람이 의외로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그걸 전부 인식해야 진정한 전집중이다. 라고 나의 키워준 할아버지가 자주 그러셨어. 라고 제니츠가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를 이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호흡이라는 게 실제로 내비치는 세계 같은 거는 현실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호흡을 수련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몸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실제를 직관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부상을 회복하는 기능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호흡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배인 상처를 낫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부상이란 전투에서의 부상, 피로 회복 같은 거죠.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PT 같은 걸 받는다고 해볼게요. PT를 받으면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기구 쓰는 거를 가르쳐줄 때 꼭 같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당기면서 들이쉬시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하는 법을 같이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숨 쉬는 걸 까먹어서 지식할까봐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네, 이거를 할 때 좀 더 적절한 호흡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사람이 근육을 움직일 때 쓰는 두 가지의 그게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과 고등학교 때 배울 겁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 상식인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좀 천천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도를 낮게 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강도를 낮게 해서 한 번에 에너지 사용량이 낮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막 급격하게 소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이 산소를 가지고 이제 ATP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건전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산소를 가지고 건전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근육을 움직이는 데 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로 물질이라고 하는 젖산 같은 게 많이 안 생겨요. 네, 이런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방식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힘을 많이 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유산소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는 하고 나면 근육이 뻐근하잖아요. 흔히 젖산이 쌓여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젖산이 쌓이는 이유는
무산소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이제 산소를 써가지고 우리 몸속의 건전지 ATP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젖산 발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없이 ATP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빠르고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 효율이 좀 낮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을 쌓게 됩니다. 그런 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호흡법의 장점은 뭐냐? 우리 아까 표주박 때 얘기를 했지만 깊이 들이마셔서 강하고 많이 뱉는다고 했죠. 그럼 그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 사람들보다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이 호흡법을 수련을 한다고 치면은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무산소 방식과 유산소 방식을 섞어서 쓰게 돼요. 근육을 항상 움직일 때. 근데 산소가 항상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충분한 상태일 테니까 유산소 방식의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이들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훨씬 덜 지치게 될 겁니다. 호흡법을 수련하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이 전집중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꽤 과학적이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가령 졸릴 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폐활량을 늘리는 것은 우리 실제로도 우리 근육의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너도 전집중 호흡을 해라. 온이는 되지 말아라. 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